첫 번째는 일단은 크게 던지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 테이블 앞에 서게 되면 합격이 취소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미 뽑혔는데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나의 미래가 다시 여기서 취소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연봉 협상은 최종 합격 이후에 회사가 뽑고 싶은 사람이라고 확정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회사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입사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이게 인사팀과 그리고 채용팀의 과제가 되는 거죠. 인사팀과 채용팀의 과제는 결국에는 검증된 인재를 차질 없이 회사에 입사시키는 것이 최종 마침표를 찍는 거거든요. 현업의 리더와 또 대표가 면접을 보고 오케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조율이 실패되게 되면 인사 담당자는 여기서 무능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봉 협상의 키 주도권을 바로 지원자인 내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봉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사정을 걱정하거나 또 내 스스로를 몸값을 깎는 그런 지나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입사 시에 정해지는 연봉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인상률을 결정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격차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연봉 협상의 키 세 가지를 제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크게 던지는 거예요. 10%에서 20%까지는 던져보는 거죠. 결국에 협상이라는 것은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협상의 결론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그런 확정된 금액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현재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5,500에서 5,700을 던지고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6천 정도까지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던져야만이 나중에 최종점으로 뭐 5,300 아니면 5,500 아니면 막 6천 정도 이렇게 이 사이 안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사는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기업에 해당되지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기준선이 없고 기존 연봉에서 얼마를 높여서 이제 사람을 입사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상한선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는 굳이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불렀다고 해서 이거를 맞춰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만 무작정 막 떼쓰면서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평가가 안 좋아지거나 입사가 취소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종 업계의 평균이나 그리고 이전 성과, 직무의 난이도 와 같은 그런 책임 범위를 근거로 삼아서 시장의 가치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의 연봉을 제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협의안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무조건 회사에 정해진 기준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 연봉을 불릴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봉 협상의 첫 번째 던져야 되는 큰 방향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잠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기업이 높은 연봉을 제안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 좀 주저하는 이유는 비싼 돈을 주고 우리 회사가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과연 성과를 못 낼까봐 생기는 어떤 걱정과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연봉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나에게 확실하게 믿고 결정을 해준다고 하면 나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주는 것이 이 연봉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장 가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직을 선택했다는 점이 내가 이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현재 회사에서 잘하고 있지만 더 나은 성과를 보고 더 나은 나의 성장을 보면서 이곳을 선택했다라는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전 직장에 내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나는 승진 연한이 돼서 이번에 승진을 곧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가지 않아도 한 이 정도,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그 인상률을 가지고 승진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여주지 않으면 나는 이쪽에 갈 이유가 없다. 최소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승진 연한이 어느 정도 됐겠구나라는 추측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약간 불안감이 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퇴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쪽 회사에서 얼마 정도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잡더라. 만약에 이번에 연봉을 안 맞춰주게 되면 내가 다시 이쪽에 돌아가서 연봉을 높여서 다시 재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연봉을 맞춰서 입사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없으면 상사를 설득하고 인사팀장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 채용팀장으로서는 뭔가 그냥 무조건 연봉을 높여주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연봉을 높여줘야만 한 이유와 소스를 채용팀장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 내용으로 경영자와 얘기하거나 인사팀장하고 얘기해서 연봉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스를 던져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좀 더 높여주세요. 좀 더 줘야지 더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면 이 담당자는 이거를 일단 거부하거나 올려주지 않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 내용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 입사할 회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이긴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 성공적인 협상은 상대방의 주머니를 다 털어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내 주머니를 털어갔다라고 느끼고 나도 느끼기에 상대방의 주머니를 털어왔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중간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바로 협상의 최종 목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내가 제안한 금액보다 회사가 나한테 제안한 금액이 낮더라도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도 고민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좀 양보할게요. 저도 거기에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약간의 찝찝함, 내가 좀 더 높여줬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되잖아요. 그런 미안함과 찝찝함을 남겨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은 제가 진짜 입사가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꼭 가고 싶은 회사였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입사를 하게 됐다라고 느끼게 되고 이거를 상사와 회사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이 상사가 보기에도 회사의 경영자가 보기에도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이 직원이 잘해서 결국엔 이 사람을 입사를 시켰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담당자에게도 좋은 소스를 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던져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회사의 그 직원이 채용 담당자가 회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직원에게도 성취감과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던져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협상의 과정이 무조건 내가 막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이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커리어, 직장에서의 연봉은 결국 여러분들의 존재 그리고 인정에 대한 가치 부분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연봉이잖아요. 이거를 낮게 가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무조건 현 직장의 연봉보다 높여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연봉 협상의 카드를 조금은 크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결국 나왔다고 하면 그 채용을 담당했던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를 반드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부에서도 예산이 있고 어느 정도의 큰 틀이 있을 텐데 그 틀을 윗선에서 상사와 조절해가지고 결국에는 협의점을 만들어낸 것은 또 담당자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했을 때 또 입사 이후에 이분과 소통하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또 청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첫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연봉은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회사가 나를 얼만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말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역량과 태도가 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연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를 시킨 거기 때문에 너무 낮은 자세로 입사를 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값만큼 보여줄 수 있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받고 또 그 대우받은 만큼 회사에 내가 공헌하고 기여하는 그런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연봉 협상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과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이직을 준비하면서 경력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나는 연봉을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입사 당일까지도 연봉을 모르고 또 연봉의 구조 속에 뭐 식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알지 못하고 입사 당일날 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회사가 나에게 어떠한 체계로 구조로 연봉을 주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입사하기 전에 내가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의 승진이 언제쯤에 가능한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평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경력직으로 입사했을 때 다음 승진과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나에게 부여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답을 듣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면서 연봉 협상에 대한 스킬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을 텐데, 이 연봉 협상의 과정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 소스를 통해서 잘 활용하셔서 더 좋은 단계로, 더 좋은 직장으로 연봉을 높여가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